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주광덕 의원 입수한 자료는 대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것이다. 안경환 후보자의 42년 전 재판 기록, 이것은 입수하는 데 있어서 범법성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입수 경위에 대해서 의심을 지을 수 없다, 또 이런 입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제 검색도 가능하고요. 예. 물론 이제 전 국민에게 다 이렇게 공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조인들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접근해가지고 판결문을 뽑는 게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그렇지만 문서로 나와 있었던 그 이제 문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산화되기 전에 있던 판결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니까, 예. 실물을 받아보려고 했으면 절차에 따라서 주광덕 의원실에서 아마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받았을 거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판결문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을 받았다 하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그렇지. 지금 판결문의 원본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느냐, 그거는 당연히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받은 거는 가서 훔쳐왔겠습니까, 그러면? 신청해서 받았겠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렇게 주광덕 의원이 주장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것이 적법하게 받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언론사에 제보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국회에 제출했다 하는 그런 양식이 찍혀 있는 것이 화면에 나왔어야 할 텐데, 보도가 돼 있는 내용은 그거하고 좀 다르다, 형식이. 예. 그러면 언론사가 그거를 개별적으로 알아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판결문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주광덕 의원이 이런 거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냐? 그거 안 맞지 않느냐? 네. 근데 언론사가 보도한 것을 국회에서 그 경위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봐야 얘기도 할 일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뭔가를 한 걸 보면 기획의 냄새가 보인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냄새가 난다. 이거는 누군가가 차곡차곡 잘 기획을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손발을 맞췄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 사람은 저 자리 가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해서 분개해가지고 예. 그 내용이 이렇게 있다고 일러줘서 그거를 만약에 국회에서 판결문을 찾았는데 내용이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를 적법하게 언론에 제보했다 그러면 그 흔적들이 다 묻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뒤를 밟아보면 하나의 흐름이 이렇게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생뚱맞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져나온 것들이 잘 악이 안 맞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뭔가 아주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김프로, 이 사안의 그 실체가 가려지려면은 시간이 필요할 테고요. 어쨌든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법조 개혁에 반대하면서 저항하는 세력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당장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검찰이 좋아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자면 검찰이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모든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의 모든 재량이 다 가 있는, 비대칭적으로 가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예.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검찰만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런 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여태껏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검사들만 잘 관리하고 검찰 비위만 잘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소 편의주의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소 재량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유두리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검찰이 힘이 덜 가지게 되고, 뭔가 역할을 경찰이나 다른 또 제3의 기관과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가지게 된다면 기득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검찰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제는 위험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거나 이거 지금 형태를 그냥 고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입장에서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말이죠. 정권은 이제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편하게 각을 세웠을 경우, 역풍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들은 계속 이렇게 숨어서 저항할 것인가, 숨어서 음험하게 공작을 펼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공작은 원래 음험하게 펼치는 거잖아요. 돼지 엄마처럼. 아니,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이런 식의 뒤통수 치기 가능할까요?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번 사건은 뭐 전말을 밝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이정열 판사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분은 법원 쪽의 소행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 법조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 또 분명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검사 판사 협공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봐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기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왜냐면 예. 법조인들이 중에는 물론 이제 기득권에 지금까지 편승해가지고 자기의 인사상 이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해온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올곧게 행동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사실 법원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했다고 보기에 가능성이 조금 좀 희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때 당시에 판결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당사자들이거나 예. 판사들이거나 이 정도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이기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판결문 자체가 전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용 자체가 보일 수 있는 거는 전산화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의 판결문들은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가서 실물을 찾아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스크린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은 아닐 것이고 안경환이라는 사람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는 사람들이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히스토리나 치부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래요. 일단 판결 제목 그리고 피고 원고 이런 이름 정도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안경환 쳐보고 어라?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들여다보도록 만드는 단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법원에서 나서가지고 검찰을 개혁을 막 하겠다는 마당에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그거를 막 뒤져본다? 저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래요?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국정원이라든지 뭐 정보기관 사람들이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면서 그거를 토스 받아가지고 찾아봤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막 주도적으로 나서서 안경환이라는 사람의 뒤를 한번 캐보자 해가지고 막 판결문을 검색해보고 그 사람 걸 찾아보고 이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김프로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법원의 소행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 한 표를 던졌는데 어쨌든 이 법조 쪽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나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스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뭔가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막 혼란스러워지는 것보다 낫다. 그게 훨씬 나라를 통치하거나 뭔가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여태까지 해오던 것의 전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냥 고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검찰 권력대로 살아있으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 검찰 권력이 또 정치 권력에게 충성하는
이런 불온한 구조를 피차 보장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효율성 면에서 보자면 지금처럼 어느 한쪽 기관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한 구석도 있고 뭔가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잘 되는 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근데 이것이 이제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뭔가 말을 만들고자 한다면 굳이 거학을 척결하고 뭔가 더 이렇게 수사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하는데 걸리적거리거나 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말이 또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묵도해 왔듯이 한 기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검찰 자체가 굉장히 괴물이 됐기 때문에 그 괴물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에 그렇게 나름대로 봉사하고 거기서 뭔가를 받아먹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큰 비극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뭐 그렇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였는데 그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공포거든요. 야, 다른 사람들은 말만 하고 우리가 대충 가가지고 어떻게 논리로 이렇게 말이 되게 얘기해가지고 좀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서 이렇게 좀 고치면 되는데 예. 이 사람은 아무리 뭐 말을 이렇게 한다 그래도 씨알이 안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을 테고 예.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전제로 보면 검찰을 그렇게 개혁해야 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안경환을 그렇게 처음 타겟으로 날렸기 때문에 당연히 안경환을 그 자리에 천거한 것이 아주 굉장히 잘못이다 라면서 조국 교수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조국 그렇죠. 민정수석 나가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뭐 이걸로 나갈 거라고 그쪽에서도 생각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흠집을 내자 이거예요. 예. 흠집을 내고 지속적으로 뭔가 아마추어 같고 뭔가 잘 못하는 것 같고 교수 출신이니까 뭐 세상 물정 모를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울수록 나중에 뭔가 또 하나 이렇게 조금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뭔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5만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생채기를 내려고 들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 정부 내내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내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냥 작은 것 하나하나 예민하게 굴기보다는 그래 해봐라 한번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무시하는 것이 예. 훨씬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법조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를 흔들기 위한 개혁 대상자들의 반동 또 여기에 부역하는 나쁜 언론 권력의 횡포 제대로 응시하면서 이들이 허튼 짓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의 대오를 형성하는 거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아주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뭐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김프로 뭐 이 사안의 그 실체가 가려지려면은 시간이 필요할 테고요. 어쨌든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법조 개혁에 반대하면서 저항하는 세력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당장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검찰이 좋아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뭐 이걸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자면 검찰이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모든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의 모든 재량이 다 가 있는 비대칭적으로 가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예.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검찰만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런 건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여태껏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판결문을 뭐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판결문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을 받았다 하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그렇지. 지금 판결문의 원본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느냐 그거는 당연히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받은 거는 뭐 가서 훔쳐왔겠습니까 그러면? 신청해서 받았겠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렇게 주광덕 의원이 주장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것이 적법하게 받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언론사에 제보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국회에 제출했다 하는 그런 양식이 찍혀 있는 것이 화면에 나왔어야 할 텐데 보도가 돼 있는 내용은 그거하고 좀 다르다 형식이. 예. 그러면 언론사가 그거를 개별적으로 알아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판결문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주광덕 의원이 이런 거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냐? 아 그거 안 맞지 않느냐? 네. 근데 언론사가 보도한 것을 국회에서 그 경위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봐야 뭐 얘기도 할 일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뭔가를 한 걸 보면 기획의 냄새가 보인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민주당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제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냄새가 난다. 이거는 누군가가 차곡차곡 잘 기획을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손발을 맞췄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 사람은 저 자리 가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해서 분개해가지고 예. 그 내용이 이렇게 있다고 일러줘서 그거를 만약에 국회에서 판결문을 찾았는데 내용이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를 적법하게 언론에 제보했다 그러면 그 흔적들이 다 묻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뒤를 밟아보면 하나의 흐름이 이렇게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생뚱맞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터져나온 것들이 잘 악이 안 맞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검사들만 잘 관리하고 검찰 비위만 잘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소 편의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소 재량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유두리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검찰이 힘이 덜 가지게 되고 뭔가 역할을 경찰이나 다른 또 제3의 기관과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가지게 된다면 기득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검찰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제는 위험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거나 이거 지금 형태를 그냥 고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입장에서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말이죠. 정권은 이제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편하게 각을 세웠을 경우, 역풍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들은 계속 이렇게 숨어서 저항할 것인가? 숨어서 음험하게 공작쇼.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 주광덕 의원, 입수한 자료는 대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것이다. 안경환 후보자의 42년 전 재판 기록, 이것은 뭐 입수하는 데 있어서 범법성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입수 경위에 대해서 의심을 지을 수 없다 또 이런 입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제 검색도 가능하고요. 예. 물론 이제 전 국민에게 다 이렇게 공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법조인들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접근해가지고 판결문을 뽑는 게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그렇지만 문서로 나와 있었던 그 이제 문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산화되기 전에 있던 판결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니까 예. 실물을 받아보려고 했으면 뭐 절차에 따라서 주광덕 의원실에서 아마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받았을 거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